등차 수열의 합 얘기를 하면서 그 위에 있는 예제 3번은 풀었고요. 문제 8번도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일단 우리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들을 좀 생각해 볼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 자, 이녀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첫 번째 자연수는 누굴까? 5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2도 있잖아? 2를 3으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몇이야? 2예요. 그쵸?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2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누면 몫이 빵이잖아. 몫이 0이니까 이 자체가 나머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2를 떠올리셔야 되고, 그 다음이 누구야 이녀가? 그 다음이 5, 그 다음이 8 이렇게 나가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나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수열에 이나야 일반항이 뭐예요? 플러스 3. 공차가 뭐야? 3. 공차가 3이면 일반항 어떻게 시작하랬죠? 3n부터 놓고 시작하는 거라 했잖아. 그럼 3n하고 어떻게 해야 돼? 뒤에다 뭐 붙여야 돼? 3을 그래, 첫 항이 2가 나오게 해야 되니까 일반항을 3n-1이라고 해줘야 돼. 그러면 3n-1이라는 일반항으로 쭉 갔을 때 100 이하의 마지막 숫자가 얼마일까요? 100보다 작은 마지막 숫자. 요런 일반항에 나오는 숫자 중에 98이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3의 배수에서 1을 뺀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99가 3의 배수니까 거기서 1 빼가지고 98이 100 이하의 마지막 숫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 건 이제 100일 되는 거니까 넘어가잖아. 그래서 우리는 2, 5, 8 땡땡땡 해가지고 98까지 이것들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건데, 자, 이것들의 합을 구하려면은 이 98이라는 애가 몇 번째 항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럼 어진아, 98이 몇 번째 항인지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 11번째? 11번째요? 33번째요. 그래,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그거는? n에다가 n에다가 얼마를 넣어야지 98이 되느냐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n에 33을 넣어야지 98이 되는 거니까 얘는 33번째 항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영아, 우리는 33개의 항들을 더할 거죠? 맞죠? 그리고 첫 항이 2고 끝 항이 98이죠? 그럼 얘네들의 합을 식으로 불러주세요. 2분의 얼마? 공식이 뭔데요? 2분의 하고 여기가 뭐라고? 3이요? 33이요. 항의 개수가 들어가야지. 항의 개수 33 들어가고 괄호 열고 첫 항 끝항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일반항 찾고 몇 개인지 찾고 그런 다음에 합공식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요거 준영아 계산하면 얼마게? (3300까지는) 알겠는데 3333은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니 이게 100 아닌가요? 더하면 100이잖아. 그럼 뭔데요 답이? 그 약분을 해. (1650) 그렇죠? 1650이 답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전에 공식 테스트에서도 있었던 거, SN을 가지고 AN을 찾는 거죠. SN을 가지고 AN을 찾는 거. 자, 그러면 혜린아 공식은 뭐죠? 그치, 일단 이게 기본적인 공식이잖아. 또 얘부터 해보면 SN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n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윤서야 Sn-1 이거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그렇죠. Sn에서 n자리가 n-1로 바뀌어 있는 상태니까 요것도 n-1로 바꾸고 요것도 n-1로 바꿨으면 되겠지. 불러주세요. n-1의 제곱 마이너스 2 n-1 요게 Sn-1이다. 얘를 그러면 Sn에서 빼는 거 요거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얘를 계산할 건데 자, 이렇게 해놓고 저기 중괄호 안에 거를 전개를 시켜보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럼 재현아 이거 빼면은 n제곱 n제곱 어떻게 돼? 없어지고 마이너스 2n도 없어져요. 그쵸? 그러면 괄호 안에 남아있는 애들한테 마이너스를 뿌려주면 되겠네. 그럼 뭐가 나오죠? 2n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죠? 이나야 얘가 지금 뭐 찾은 거야? 뭐 찾은 거예요? 일반항 찾은 거예요? 근데 이 방식으로 일반항을 찾았을 때 주의할 점이 뭐지 이나야? 항상 뒤에다 뭘 붙이잖아. 어떤 조건을 붙이잖아. 얘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야?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을 찾을 때는 여기다가 1 넣은 숫자가 첫 번째 항이야 라고 확신하면 안 돼요. 그죠? 어떤 가능성이 있어? 여기다 1 넣은 거랑 여기 맨 처음에 주어져 있는 여기다 1 넣은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은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리고 여기다가 1 넣었을 때도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이렇게 내가 이 계산해가지고 얻은 식에다가 1 넣은 거랑 SN에다가 1 넣은 것이 똑같을 때 이럴 때는 문제될 게 없어.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마지막에 찾은 요 2n-3을 그냥 일반항이라고 하면 돼. 이런 조건 안 붙여도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가끔 자 SN에다가 1 넣은 거랑 AN에다가 1 넣은 게 다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떤 걸 믿어야 돼? SN에다가 1 넣은 걸 믿어야 돼. 여러분 이거 자 한 번만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봐. SN을 가지고 AN을 찾았잖아. 지금 AN을 이렇게 찾았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가 찾은 AN과 저 원래 나와 있던 SN에 1을 넣은 값이 서로 같아요. 서로 같을 때는 요 일반항을 첫 항부터 쓸 수 있는 일반항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시오 했을 때 우리는 답을 그냥 AN은 이거예요 라고 대답하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SN이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때의 AN을 찾으세요 하면 이번에도 똑같이 AN을 요 과정을 거치겠죠. SN에서 Sn-1을 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빼서 계산해보면 요번에는 2n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 자 여기다가 1 넣은 거랑 여기다가 1 넣은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요럴 때 때문에 계속 그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내가 SN을 가지고 AN을 찾았는데 그때 찾은 AN과 SN에 1 넣었을 때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내가 요 일반항을 몇 번째부터만 써야 돼? 두 번째 항부터만 써야 돼.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찾아? 첫 번째 항은 따로 써놓는 거야. 여기다 1는 값을. 아이고. 자, SN에다 1 넣으면 얼마니? SN에다 1 넣으면 0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저렇게 SN에다가 1 넣었을 때 값과 여기다 1 넣었을 때 값이 다르면 여기다 1 넣은 거를 따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문제에서 일반항을 찾으세요.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답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아까는 그냥 요것만 딱 깔끔하게 쓰면 끝났지만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항을 따로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첫 번째 항 따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항부터만 쓰세요 라는 조건까지 해서 이렇게 답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AN을 첫 항부터 쓸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AN을 첫 항부터 쓸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는 건데
이거를 빨리 구분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줬던 거야. 우리 그 공식 그거 암기하다 보면 항상 끝에 AN이 첫 항부터 적용되는 경우 해가지고 뭐라고 맨날 외웠어? S0이 0이다라고 외웠죠. 그러니까 이 S0이 0이다가 적용이 되는 게 이쪽인 거야. 이 생각해봐. 여기다 n자리 0 넣으면 얼마 돼요? 0 나오지? 이러한 경우에는 AN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AN을 첫 항부터 쓸 수 있는 경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얘한테 내가 n자리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0이 나와 안 나와? 0이 안 나오지. 그러한 경우에는 풀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반항을 내가 두 번째 항부터 쓸 수 있고 첫 번째 항은 따로 여기다가 일러서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다. 그래서 요 경우인지 요 경우인지를 빨리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얘를 알려준 거예요. 요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요게 안 되면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지? 자, 잘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9번도 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문제니까 자, 계산만 한번 해봅시다. 얘도 첫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첫 항 따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이것만 잘 계산해 주시면 돼요. 요거 방금 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요것만 잘 계산해서 AN이 뭔가 한번 써놔 봅시다. 해봐.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보여줄 테니까 요 과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밑에 문제 9번 답 적어 놓으세요. 자, 준영이가 한번 해봅시다. SN이 준영아 2n제곱 플러스 n이잖아. 그럼 SN-1은 뭐라고 써야 될까? 괄호 n-1의 제곱 플러스 괄호 n-1 맞죠? 물론 두 번째 가로는 안 쳐도 되지만 이게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친 거고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얘에서 얘를 빼는데 야,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괄호를 안 친 애들이 있어요. 이거에서 이거 뺄 때 자, 요거 빼기 요거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안 된다. 혜린아 어떻게 써야 돼? 이거 쳐야 돼. 이거 친 거랑 안 친 거랑 완전 달라요. 꼭 바로 쳐가지고 쓰시고요. 잘 정리해보면 이게 뭐가 나온다? 4n-1이 나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거 달아줄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왜 없는 거? S0가 얼마니까? 0이니까. 처음에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야 우리는. S0가 0인 걸 처음에 딱 보자마자 알았으니까 아 그러면 일반항 찾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네. 그치? 따로 뭐 1 대입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131쪽으로 가서 자, 여기가 이제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자, 우리가 등차 수열 단원 풀다 보면 이렇게 몇 번째 항이 얼마고 몇 번째 항이 얼마고 이런 조건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조건을 딱 봤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표현해 봅시다. 요거 이나야 제 3항이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식으로. 맞아. 그것이 얼마고요? 45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 A6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렇지. 요것이 33이다. 이렇게 바로 써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승현아 이 두 식을 뭐 해보고 싶어요? 뺍시다. 빼면은 몇 D? 뭐라고? 마이너스 3D. 자, 우변은 얼마? 12. 그럼 D가 얼마? 마이너스 4죠. 그죠? 그럼 D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줄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혜린아 A가 얼마 나와요? 이러지 마세요. 마이너스 8이잖아.
53이 53. 그지? 53. 자, 그러면 이렇게 첫 항과 공차가 나왔을 때 하윤아 일반항 마이너스 4n 플러스 57. 그래, 지금 하윤이가 한 것처럼 바로 나와야 돼요, 일반항이. 그죠? 어떻게 하랬어? 공차가 마이너스 4인 거 보면 무조건 가연아 얼마부터 적어놔? 마이너스 4n을 무조건 적어놓으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첫 항이 53이 되도록 뒤에다가 숫자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n에다가 1 넣었을 때 53이 나오도록. 그쵸? 그 생각을 자꾸 해보시면 일반항, 등차 수열 일반항 빨리 찾을 수 있고.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어진아 여기다가 이제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이게 0보다 작다. 맞아, 이렇게 세워야 돼. 계산은 어떻게 할까? 57을 넘길까? 그럼 마이너스 4n이 마이너스 57보다 작아요네. 그 다음 어떻게 할까? 그냥 4로 나눌까요? 마이너스 4로 나눌게. 근데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이쪽은 n이 되고요, 이쪽은 4분의 57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죠. 음수로 나눴을 때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이 4분의 57이 대충 얼마쯤 돼? 14점 몇이에요. 그죠? 14점 몇이야. 그러면 14점 몇보다는 커요니까 n은 뭘까? 15가 되는 거죠. 15. 이렇게 해서 15항 이렇게 찾는 거고, 등차 수열 문제 풀다 보면 아주 많이 등장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바로 탁탁 표현해가지고 연립방 정식 푸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 문제는 첫째 항이 5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85일 때, 자, 이나야 등차 수열의 합 공식 한번 얘기해 주세요. 2분의 n a 플러스 l,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공식도 한번 불러주세요. 2분의 n EA 플러스 n-1 d, 이게 두 번째 공식이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첫 항이 5라 그랬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85다 라고 했으니까, 그죠? 지금 써놓은 공식 중에 하영아 몇 번째 거 쓰면 그대로 풀릴까? 두 번째 여기다 그대로 넣어볼까? 그럼 n자리 얼마 넣어야 돼요? 10 넣어야 돼. n자리에 10 넣고 a자리에는 얼마 넣어야 돼요? 5 넣고. 그죠? 여기도 n이니까 여기도 얼마 넣어? 여기도 10 넣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그대로 계산해가지고 185입니다 하면 거기서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 D를 찾을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대로 집어넣은 거 한번 써볼게요.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10이라고 쓸게요. 2분의 10괄호 10 더하기 9D가 되네. 얘가 185가 되네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계산하면 경빈아 이게 10하고 2하고 약분하면 5니까 양변을 5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자, 10 플러스 9D가 얼마랑 같을까? 계산이 어렵니? 여기 2랑 어? 37이요. 그죠? 37이요. 그러면 10 넘기면 9D가 몇이에요? 27이니까 D는 몇이다? 3이다. 그쵸?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D가 3인 게 나왔으면 첫째 항이 5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일반항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치? 윤서야, 일반항이 뭐지? AN은 3N 첫 항이 5가 되게 해야 되니까 플러스 2가 맞겠지. 그치? 자, 요게 일반항이고, 그럼 10번째 항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뭐예요? 답은?
32지. 그치? 요건데 그치? 첫 번째 공식으로 푸는 게 이 문제는 더 빠르죠? 아까 전에 하영이가 두 번째 공식으로 하자 그래서 두 번째 공식으로 했는데 첫 번째 공식으로 하면 좀 더 편하지. 대신 첫 번째 공식은 문제에서 10번째 항을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거고, 만약에 10번째 항 말고 다른 거 물어봤으면 이렇게 푸는 게 더 빨라요. 그쵸? 근데 지금은 딱 정확히 10번째 항을 물어봤으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도 부를 수 있냐면 L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쓰면 끝 항이 곧 얘잖아. 그치?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적용시킨다라고 하면은 2분의 항의 개수 10개, 그 다음에 첫 항 5, 끝항, 요게 바로 A10인 거죠. 요게. 그거가 185랑 같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바로 계산하면 A10은 32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아무튼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5번은 앞 페이지에서 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는 지금 뭐 기차표의 좌석을 보면서 얘기한 건데, 이거 뭐 잘 읽어보시면 준서는 요 줄에 앉고 싶대요. 요 줄. 여기 왼쪽 창가 요 줄에 앉고 싶대요. 근데 앞에서 7번째에 앉고 싶대요. 그리고 연우는 오른쪽 창가에 앉고 싶다 그랬으니까 요 줄에 앉고 싶은데, 근데 연우는 뒤에서 10번째 줄에 앉고 싶대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좌석 번호를 구해라, 이런 문제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여기 규칙을 좀 잘 살펴보면 지금 숫자가 8까지밖에 안 써 있는데 그 다음 줄도 한번 써볼까? 자, 위에 줄에 나와 있는 규칙들을 잘 보면 1, 2, 3, 4, 5, 6, 7, 8 이런 거니까 그 밑에 줄도 쓸 수 있겠죠? 9가 여긴가? 90, 11, 12 이렇게 되나? 맞니? 이런 규칙으로 계속 써진다라고 하면 결국 요 빨간 줄만 봐봐요. 요 줄만 쭉 보면 요 줄에 있는 숫자들은 준영아 뭘 이룰까? 무슨 수열을 이룰까? 첫 번째 숫자 3이죠. 그 다음 7이죠. 그 다음 11이죠. 그 다음 얼마일 것 같아? 얼마? 15겠지. 15라는 걸 네가 대답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일정하게 4씩 커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캐치한 거잖아. 일정하게 커지는 수열을 우리는 무슨 수열이라고 불러요?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그러면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한번 찾아봐. 준영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 나왔어? 3, 7, 11, 15 이렇게 나가는 거. 요 일반항이 뭘까? 4n 마이너스. 그렇지, 잘했어요. 4n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누구야? 준서라는 친구는 요러한 수열의 몇 번째 항을 딱 찾으면 돼? 7번째 항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얘는 A7을 찾으면 되고, 답이 뭐야? 그렇죠. 27이에요. 그죠? 준서는 끝났어. 근데 연우는 이 연두색 줄인데 얘는 뒤에서 10번째라고 그랬잖아요. 뒤에서 10번째.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할까? 그렇지. 애초에 여기서 올라가는 수열로 보는 게 낫지. 맞죠? 이거를 첫 항으로 봐버리면 또 전체가 몇 개인지 막 고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69를 첫 번째 항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69 바로 위에 칸은 얼마였을까? 65겠지. 그러니까 4씩 번호가 줄어드는 수열인 거죠. 그래서 요 연두색 라인에 69를 첫 항으로 보면 69, 그 다음은 65, 그 다음은 61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승현아, 이 수열은 일반항이 뭘까요? 이 수열은 4씩 커지는 수열인가요? 4씩 작아지는 수열이잖아. 그럼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4야. 그럼 뭘로 시작해야 돼?
마이너스 4n부터 깔아놓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다가 얼마를 붙여야 첫 항이 69가 될까요? 얼마? 첫 항이 69가 돼야 돼. n에 1 넣었을 때 69가 돼야 돼. 그럼 73이 여기 있어야 첫 항이 69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수열에서 연우는 10번째 줄을 원하니까 저기 n자리 얼마 넣으면 돼? 10 넣으면 되죠. 그죠? 요 뒤에서부터 셌을 때 10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10 집어넣으면은 얘는 33이 되겠다. 그래서 준서의 좌석 번호는 27번, 연우의 좌석 번호는 3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 문제였다. 3번 프린트 끝났고 4번 프린트로 갈게요.